그날 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지하실에서 나는 숨을 죽인 채 계단을 내려갔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머리 위에서 멀어진 지 한참 후였다. 손에 쥔 낡은 열쇠가 떨렸다. 그냥 웃어라 라는 어머니의 그 익숙한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때마다 그 말은 나를 올가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나는 김지은, 37세, 부산에서 광고 기획자로 사는 평범한 여자. 어머니와 7년간 연락을 끊은 채로. 그런데 그 초대장이 도착했다. 어머니의 70세 생일 파티. 크림색 봉투에 새겨진 부산집 주소가 나를 과거로 끌어당겼다. 딸 수연이 물었다. 엄마, 할머니야. 그 눈빛이 어린 나를 닮아 가슴이 아렸다. 초대장을 열자마자 전화가 왔다. 어머니의 목소리, 여전한 달콤함. 지은아, 초대장 받았니? 꼭 와라. 손녀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말, 그냥 웃으며 지내자, 위가 꼬이는 듯 했다. 그 말 뒤에는 항상 어둠이 있었다. 지하실에 갇힌 밤들, 문을 두드리다 지친 손, 그리고 익힌 무언가. 다음 날 도착한 소포. 어린 시절 책, 벨벳 토끼. 페이지 사이에서 떨어진 쪽지. 그녀를 믿지 마. 지하실에 대해 물어봐. 필체가 낯설지만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경고. 그 순간 결정됐다. 수연아, 짐 챙겨. 할머니 댁가자. 수연의 흥분된 눈빛에 나는 속으로 속삭였다. 가까이 붙어 있어라. 절대 혼자 있지 마.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어린 시절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어머니, 박영자. 부산의 유명한 자원봉사자,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지역사회의 기둥으로 불리는 여자. 하지만 집안에서는 달랐다. 작은 실수에 지하실 문이 잠기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라는 말이 따라왔다. 그 상처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나를 서울로 도망치게 만들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웃으며 기다렸다. 은빛 머리, 비싼 한복 치마 저고리. 포옹은 플라스틱처럼 차가웠다. 지은아, 내 새끼. 그리고 이 아이가 수연이구나. 어머니의 시선이 수연을 훑었다. 나를 보는 듯한 그 눈빛에 등골이 서늘했다. 할머니라고 불러 수연을 안으려는 손을 나는 살짝 막았다. 집안은 개조된 상태였다. 현대식 인테리어, 밝고 세련됐지만 영혼 없는 호텔 같았다. 내 옛방은 베이지색으로 칠해진 채 어린 시절 흔적 하나 없이 창틀에 새겼던 이니셜도 사라졌다. 좋아, 어머니가 물었다. 거짓말로 네라고 대답했다. 수연이 탐험하자고 조르자 나는 창틀을 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게 지워졌어. 저녁 식사 중 어머니는 수연에게 학교, 친구, 취미를 물었다. 내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나를 닮은 그 턱선, 눈매. 불편함이 쌓였다. 갑자기 물었다. 지하실 문은 아직 잠겨 있어요. 어머니의 젓가락이 멈췄다. 당연하지. 낡은 집이라 위험해. 배선 문제, 습기. 기억나지, 기억났다. 그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문을 두드리다 피가 나는 주먹. 네, 기억나요. 그 밤, 수연이 잠든 후 쪽지 사진을 봤다. 두 아이, 같은 옷, 같은 머리. 찢어진 반쪽에 얼굴이 없지만 나와 똑같아 보였다. 어머니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 다음 날 생일 파티. 어머니의 완벽한 연출.
교회 친구들, 이웃들, 먼 친척들. 성녀 같은 분이라는 칭찬이 쏟아졌다. 나는 웃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불타는 분노. 수연은 낯선 사람들에 압도됐다. 그러다 그녀를 봤다. 40대 여자, 와인잔을 쥔 채 문가에 서서. 날카로운 이목구비가 나치겄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피했다. 이모에게 물었다. 저분은 누구예요? 아, 혜진이라고, 아버지 쪽 먼 친척. 영자씨가 초대했나 봐에 혜진을 따라 부엌으로 갔다. 우리가 아는 사이인가요? 그녀가 돌아봤다. 긴장된 어깨. 지은씨. 여기서 말 못해 그녀가 지켜보고 있어 어머니를 가리키며. 기억 안 나? 내가 어릴 때 방문했었어. 내가 일하던 부산의 고아원에서. 너와 그 아이. 무슨 아이요? 혜진의 손이 떨렸다. 내 어린 시절 진짜 기억해? 그녀가 말한 대로가 아니야. 문득 기억의 공백이 느껴졌다. 유치원 시절 5살 이전은 안개 속 공백이 있어요. 당연하지. 그녀가 치료라고 부르던 거 트라우마 처리라고. 하지만 진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지은아, 여기 있었구나. 미소가 날카로웠다. 혜진 씨는 가셔야 해. 약속 있으시다고. 혜진이 내 팔을 쥐며 속삭였다. 지하실. 모든 게 거기 있어. 어머니가 혜진을 노려봤다. 이상한 여자야. 예의상 초대했지. 파티 내내 어머니를 관찰했다. 모든 대화를 통제하는 그녀. 여전한 통제력. 혜진의 말, 찢어진 사진, 공백된 기억. 연결됐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었다. 새벽 2시 30분, 집이 고요했다. 수연의 숨소리를 확인한 후 내려갔다. 지하실 문 우 버터 나이프로 잠금 장치를 풀었다. 10대 때 배운 기술, 어머니가 문을 잠그던 밤들 덕분에. 문이 열리자 곰삭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불을 켜고 내려가니 개조된 공간. 선반의 상자들. 크리스마스 장식, 세금 서류, 옷가지. 하지만 물탱크 뒤 원래 벽에 작은 문 우 열어보니 오래된 상자. 안에는 서류들. 민호라는 이름. 내 나이 또래 남자아이, 정신과 기록. 어린 시절 정신장애. 공격성. 입원 필요, 어머니의 서명. 그리고 사진들. 나와 똑같은 얼굴의 아이, 쌍둥이, 민호. 가슴이 내려앉았다. 내 쌍둥이 오빠의 기록을 더 파헤쳤다. 어머니가 민호를 정신병원에 보낸 후 국가지원금을 받았지만 실제로 민호는 제대로 된 치료 없이 방치됐다. 어머니는 그 돈으로 자신의 생활을 유지했다. 민호는 15살에 사망. 영양실조와 약물과다 혼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배신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어머니가 나를 보호한다고 하며 오빠를 버린 거였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내려왔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눈에 공포. 민호에 대해 알아요. 내 오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내가 몰라야 할 일이야? 민호는 위험했어. 내가 다칠 뻔했어. 위험. 5살짜리 아이를? 돈 때문에 버린 거잖아요. 어머니가 속삭였다. 모든 건 너를 위해. 민호는 점점 나빠졌어. 카메라에 다 찍혔어. 내가 자는 동안 베개로 그녀가 컴퓨터를 열었다. 1991년 영상. 민호가 내 방에서 서성대는 장면?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카메라가 설치된 날짜가 사건 직전. 이걸 미리 준비한 거예요? 증거를 만들려고 어머니의 미소가 갈라졌다. 너무 똑똑하네. 그래, 증거를 쌓았어. 민호는 정말 문제 있었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어. 하나를 구하기 위해 선택. 오빠를 죽게 내버려두고 돈을 챙긴 게 그녀가 외쳤다. 너를 키우는데 그 돈이 필요했어. 혼자서. 남편은 떠났고 민호는 부담이었어. 그 순간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상처가 분노로 변했다. 이걸 공개할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어머니의 눈에 공포. 지은아, 제발. 그냥 웃으며 넘겨.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그 미소 뒤에 숨긴 배신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후 나는 행동에 나섰다. 혜진을 찾아갔다. 그녀는 고아원 간호사였다. 영자 씨가 민호를 보낸 후 지원금을 착복했어. 민호는 편지 썼어. 4개. 하지만 그녀가 막았지. 혜진이 준 서류들. 민호의 편지. 지은아, 미안해. 나쁜 애라서. 엄마가 나를 보낸 거야? 토끼 기억해? 너를 지킬게. 눈물이 흘렀다. 5살짜리 오빠의 글씨, 떨림. 어머니가 모든 걸 가로챘다. 나는 변호사 장 변호사를 만났다. 이건 사기예요. 국가 보조금 착복. 형사 고발 가능해요. 하지만 복수는 법만이 아니었다. 언론에 제보했다. 부산일보 기자, 이 기자. 박영자 씨는 지역 사회의 영웅이지만 이 증거는 충격적이에요. 기사가 나가기 전 어머니가 전화했다. 뭐 하는 짓이야? 나는 내 엄마야. 오빠를 죽인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호는 병들었어. 너를 보호한 거야? 보호. 돈을 훔친 게 나는 끊었다. 기사가 터졌다. 자원봉사자 박영자의 어두운 비밀, 쌍둥이 아들 방치와 사기의 세상이 들썩였다. 어머니의 자원봉사 지위 박탈, 친구들 멀어짐. 경찰 수사 시작. 하지만 어머니가 반격했다. 밤늦게 전화. 집으로 와. 민호의 마지막 편지 있어. 혼자 함정일 수 있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집에 가니 어머니가 기다렸다. 지친 모습. 여기 영상. 민호가 내게 한 짓 영상을 봤다. 민호가 내 머리를 밀치는 장면? 하지만 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거잖아요. 증거 만들기 위해 어머니가 인정했다. 그래. 하지만 민호는 정말 위험했어. 선택이었어. 선택.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예요. 나는 USB를 들고 나왔다. 그 영상을 경찰에 줬다. 어머니 체포. 사기죄로 감옥행. 국민 여론 분분. 일부는 그녀를 절박한 어머니로 봤지만 나는 민호의 이야기를 중심에 뒀다. 버려진 아이의 고통. 수연과 함께 민호의 무덤에 갔다. 무표지 묘, 꽃을 놓고 토끼 인형을. 오빠가 엄마 사랑 알았을까? 수연이 물었다. 알았을 거야. 이제 세상이 기억할 테니까 복수의 대가? 내 가슴의 상처는 여전했다. 어머니를 잃었고 가족의 진실이 나를 갈갈이 찢었다. 하지만 침묵의 끝이었다. 민호의 이름이 살아났고 나도 자유로워졌다. 어머니의 미소는 더 이상 나를 속이지 못했다.